고려의 제7대 왕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는 아들을 대신해 섭정하면서 왕과 다름없는 권력을 잡았다. 천추태후는 자신의 연인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김치향과 함께 조정을 장악했다. 목종 6년 천추태후와 김치향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마침 목종에게는 후사를 이을 자녀가 없었을 뿐 아니라 후사가 생길 가능성도 없어 보였다. 어느 날 늦은 밤에 심상치 않은 소문을 듣고 아들 목종의 처소를 찾은 천추태후는 목종 옆에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목종은 동성애자였다. 고려사와 고려사저료에는 목종이 아주 용모가 뛰어나고 신체가 좋은 남자를 가까이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유충정은 발의 사람인데 목종이 아주 좋아했다고 한다. 유행가는 용모가 유려하여 목종의 사랑을 받은 용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용은 왕을 상징하고 양은 양기 즉 남자를 가리키므로 용양은 왕의 동성연인이라는 뜻이다. 목종 9년에 만들어진 대보적경에 실린 변상도는 금으로 그린 그림인데 왕실에 복을 내려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그림에 붙은 발문의 맨 끝에는 왕태후 황보씨, 즉 천추태후와 김치향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천추태후와 김치향은 자기들이 낳은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한 공작을 벌였다. 유일한 경쟁자는 천추태후의 동생 헌정왕후와 숙부인 안종 왕후의 불륜으로 태어난 왕순 즉 대량원군이었다. 태조 왕건에게는 6명의 왕후가 있었고 그들에게서 모두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지만 태조의 후손들은 왕자의 난에 연루되어 희생당했고 특히 광종의 공포정치에 피해를 보면서 번성하지 못했다. 결국 제7대 왕 목종대에 이르면 대량원군이 유일한 왕위 계승자가 될 정도로 후손이 없었다. 천추태후가 황보씨라고 하지만 태조 왕건의 손녀이기에 사실은 왕씨가 되므로 태조에서 대종왕후과 천추태후를 거쳐 김치향의 아들로 이어지는 계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되면 그들의 아들은 왕씨가 되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당시의 전국은 새롭게 부상한 신라의 세력과 고려의 전통적인 질서 속에 있었던 천추태후 세력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대량원군의 아버지는 안종 왕후인데 그는 태조 왕건과 신라 왕실 출신인 신성왕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대량원군은 성종대부터 등장한 경주 출신 신라계 관료들의 지지를 받았다. 성종은 유교 정치 이념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과거를 통해 관료를 선발했는데 그때 문화와 전통이 깊고 유교를 다른 지역보다 먼저 받아들인 경주 사람들이 관직에 많이 진출했다. 성종은 이들과 손잡고 화풍 즉 중국의 유교 문화를 받아들여 고려의 전통 문화를 바꾸고자 했다. 그러면서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하고 중국, 즉 송나라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 반면에 천추태후는 황해도 황주와 동주에 기반한 후족 세력의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광종과 성종의 중앙집권 정책에 저항하면서 세력을 유지했고 성종의 화풍에 맞서 국풍, 즉 고려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추태후는 성종의 유교 정치에 반감을 품은 전통적인 후족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다. 성종 16년 성종이 승하하고 목종이 즉위하자 천추태후가 섭정하면서 성종대의 유교 정치를 부정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났다. 천추태후를 중심으로 고려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장려하고 고려가 황제국임을 내세우면서 자주적인 전통을 강조했다. 유일한 왕위 계승자였던 왕수는 성종에 의해 궁에서 자라다가 12세가 되던 목종 6년 대량원군에 봉해졌다. 그러자 천추태후는 동생 헌정왕후의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인 대량원군을 순교사에 강제로 보내 승려로 만들었다.
대량원군이 앞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천추태후는 안심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대량원군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자객을 보내 암살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목종 9년 신변의 위협을 느낀 대량원군은 승려들의 도움으로 거처를 신열사로 옮겼다. 어느 날 천추태후가 대량원군에게 술과 떡을 보냈는데 이상한 김새를 눈치챈 진관스님은 대량원군을 숨겨주었다. 군인들이 돌아간 후 술과 떡을 버리자 새들이 와서 먹고는 죽어버렸다. 음식에 독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훗날 왕위에 오른 대량원군, 즉 현종은 진관스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절을 지었는데 바로 지금의 진관사다. 목종 12년 개경의 궁궐에 있는 상정전에서 화려한 연등 행사가 열렸다. 그런데 그날 밤 천추태후의 거처인 천추전에 화재가 발생했다. 기름창고에서 옮겨 붙은 불길로 천추전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큰 충격을 받은 목종은 궁궐을 폐쇄하고 비탄에 빠졌다가 병을 얻어 정무조차 보지 못했다. 하지만 천추태후는 김치향과 함께 안전하게 피신했다가 돌아왔다. 목종이 정무를 보지 않게 되면서 그동안 잠복해 있던 훅의 다툼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는 천추태후와 김치향 세력은 대량원군을 지지하는 신라기의 유학자 관료들과 대립했다. 하지만 양측의 대립은 강조의 개입으로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천추전 화재 이후 목종이 병석에 눕자 왕위가 대량원군에게 갈 것이라 예상한 천추태후와 김치향은 반역을 도모했다. 그러자 역모를 눈치챈 목종은 어머니 천추태후와 김치향을 토벌하기 위해 서북면 도순검사로 나가 있던 강조를 궁궐로 불러 자신을 호위하도록 했다. 왕령에 따라 강조가 군사 5,000명을 이끌고 개경으로 오던 중에 사실은 목종이 위독하며 개경으로 와서 목종을 호위하라는 왕령은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조를 제거하기 위해 왕령을 사칭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강조는 군사를 물려 본영으로 돌아갔다. 한편 갑작스러운 강조의 출병 소식에 당황한 천추태후는 강조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을 보내 전령을 봉쇄했다. 그러자 강조의 아버지는 목종이 이미 죽었으니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와서 국난을 바로잡으라는 소식을 강조에게 몰래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강조는 군사 5,000명을 이끌고 개경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다시 목종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강조는 망설이게 된다. 이때 함께한 장수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만둘 수는 없다고 주장하자 강조는 군사를 거느리고 개경에 들어와 정변을 일으키고는 궁궐을 장악했다. 김치향을 제거한 강조는 목종마저 폐위하고 대량원군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다. 바로 고려의 제8대 왕 현종이다. 정변에 성공한 강조는 명실상 무한 고려의 1인자가 되었다. 그러나 강조가 처음부터 정변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강조는 자신의 군사력을 원하는 세력에게 계속 이용당하다가 결국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김치향을 제거할 뿐 아니라 목종을 폐위시키겠다는 극단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는 자신이 직접 왕이 되려 하지는 않았다. 강조가 목종을 폐위한 후 건덕전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데 군사들이 강조를 보고 만세를 불렀다. 그런데 만세는 황제에게만 외치는 소리다. 놀란 강조는 왕위를 이을 사왕, 즉 대량원군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극구사양했다. 당시 고려 왕실의 권위가 이미 안정된 상태였기에 왕씨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왕위를 노리기는 어려웠다. 권력을 잡은 강조는 천추태후를 황주로 쫓아냈다. 천추태후와 함께 권력을 휘둘렀던 김치향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임을 당했다.
천추태후와 함께 정치에 참여했던 그녀의 친속 30여 명은 섬으로 유배를 갔다. 이로써 목종의 즉위 이후 형성된 천추태후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은 완전히 몰락했다. 화려한 권세를 누렸던 천추태후는 강조에게 고작 말한 필만을 받아 궁궐에서 쫓겨났다.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아들 목종과 함께 길을 떠났으나 목종의 옷을 팔아 식량을 마련해야 할 만큼 그들의 상황은 비참했다. 천추태후와 목종이 개경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임진강변에 도착했을 때 강조가 보낸 사람들이 목종에게 독약을 먹여 죽이려 했다. 그러나 목종이 거부하자 강제로 독약을 먹여서 죽였고 목종은 3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목종은 충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충주는 목종의 할아버지인 광종의 외가인 유씨 세력이 있는 곳으로 광종을 적극 지지했던 곳이다. 따라서 충주에서 목종이 정치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강조는 목종을 살려줄 수 없었다. 하지만 강조는 천추태후를 죽이지는 않았다. 이미 김치향 목종 그리고 그녀와 김치향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까지 모두 죽였기에 이제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이므로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다. 천추태후는 황주의 황보씨 가문에 의탁했고 이후 역사 기록에서 사라진다. 현종 20년 천추태후는 실각한 후 20년이 지나서 기록에 다시 등장한다. 처음 왕후가 되었을 때 살았던 대경의 숭덕궁에서 66세로 죽음을 맞은 것이다. 그녀의 무덤은 유릉이라 부르는데 현재 그 위치는 알 수 없다. 목종 12년에 있었던 목종의 폐위 천추태후의 실각 그리고 현종의 즉위는 고려 초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는 호족의 시대가 끝나고 귀족의 시대가 열리는 분기점이다. 그런 점에서 강조의 정변은 호족의 시대를 종식시킨 대사건이었다. 목종대에는 태조의 후손이 거의 없었지만 대령원군이 현종으로 즉위하면서 왕실의 자손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해 현종은 고려 왕실의 중시초가 되었다. 현종대부터는 왕이 전통적인 종래혼 대신 다른 성을 가진 가문의 딸을 들여 왕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종의 정치를 현종이 계승하면서 유교 정치 이념이 자리를 잡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의 천추태후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근친혼과 분리는 물론 18세의 왕위에 오른 아들에 대한 섭정과 대령원군에 대한 살해 모의 등 조선의 유학자들이 싫어할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 초기의 정도전은 천추태후가 음란해 김치향과 간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왕이 애초부터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해서 결국 어머니와 아들이 모두 재앙을 입었고 사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며 천추태후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선 후기의 역사가인 안정복은 동사 강목에서 지엄이로서 음탕한 행동이 있거나 신하로서 반역하는 뜻이 있다면 이것은 천리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이다라며 천추태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천추태후는 조선인이 아닌 고려인이기에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녀는 제5대 왕 경종에게는 아내가 되고 제6대 왕 성종에게는 동생이 되고 제7대 왕 목종에게는 어머니가 되며 제8대 왕 현종에게는 이모가 되는 인물로서 고려 초기의 역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